다시. 근데 대사가 이제 있으면은 이 감자를 갑자기 없애버려요, 다들. 감자는 없었던 일인 것처럼. 갑자기 뭔가, 사실 대사가 아무리 길게 적혀 있어도 감자 10개 정도 적혀 있는 것밖에 안 돼요. 살 따지고 보면. 근데 그거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.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해주고, 이제 연기다운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. 예를 들어서 햄릿에 나와 있는 한 대사를 예를 들자면, 자, 보십시오. 이 그림과 저 그림을,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면은 방금 전까지 감자? 이렇게 연기하던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. 이 그림과 저 그림을, 이게 두 형제,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. 일단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.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만 설득하면 돼요? 저기 넘어와 있는, 카메라 넘어와 있는 사람만 설득하면 돼요. 그러려면은 가장 지금 나와 있는 둘만 설득하면 돼요. 일단 자 보십시오부터가 이미 말이 안 돼요. 그래서 오디션장에 들어간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러셨어요. 이거 원래 연극이니까 마치 대극장에서 하는 것 마냥 내가 해봐야 되겠다. 들어와서 여기 시작하겠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이 그림, 아니 무슨 말을 도대체. 근데 지금같이 유효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감자 게임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적용하면 되겠다. 사실 이게 말 자체로만 좀 설명을 하자면은 보라는 거예요. 뭔가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. 여기 이 그림하고 저기 있는 저 그림,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이 이야기예요.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. 근데 이거를 감자로화 시키자면은 자를 감자로 바꾸는 거예요. 그냥 감자 똑같은 원리예요. 근데 이거로 하라고 하면 이제 자 보십시오.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,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. 이게 좀 안 바뀌려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. 약간 넘어가는 거긴 한데 말 자체가 가진 의미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돼요. 방금 이해한 것처럼, 설명해 줬던 것처럼. 그러려면은 크게 이 말에서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. 주어 동사만 찾으면 돼요. 이게 이제 분석 같은 개념인데 주어랑 동사를 찾으면 돼요. 일단 딱 봤었을 때 크게 바로 이걸 해야 돼요. 이게 뭔가 문장이 두 가지인 것 같다. 나눠줘야 돼요. 보라는 것과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, 뭐뭐다, 이런 개념. 그럼 이거에서 주어 동사가 뭘까요? 동사는 뭘까요? 뭐라라는 거예요? 봐라.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? 상대한테. 그쵸. 여기 이런 부분이 많아서 많이 헷갈려요. 생략돼 있어요. 사실 이 씬은 좀 이거는 미리 설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좀. 햄릿이라는 인물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상대인 어머니 보세요, 이 이야기해야 돼요. 그냥 냅다 자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대상도 없잖아요.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. 하다못해 봐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야지 연기가 시작이 돼요. 봐봐는 돼야죠. 그죠? 어쨌든 어머니 이걸 보라고, 어머니 뭔지 몰라 아직까지. 보십시오. 그게 뭐냐면 이 가까이 있는 게 이겠죠? 저기 멀리 있으니까 저거겠죠? 여기 가까이 있는 뭔가 있나 봐. 이 그림하고 저기 멀리 있는 저 그림,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겠어요? 주어 동사가 똑같아요. 뭐뭐입니다라는 이야기예요. 그냥 어머니 이거는 뭐뭐입니다. 뭐냐면 이게 초상화입니다. 이런 내용이에요. 이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도 이거 뭐뭐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. 이게 심플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몇 마디 안 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머니 보세요, 뭐뭐예요 해요. 목적어까지 하는데 어머니 이걸 보세요, 이게 초상화예요 라는 이야기예요.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말 자체가 가진 의미. 이게 아까 1차적 주어진 상황이랑 똑같이 1차적 분석이에요. 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감정 몰입해요. 막 햄릿의 감정을 느껴보겠다고 막 빙의 되는 사람처럼
막 이러고 있다가 자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힘들어 관객들 멀어져. 왜 어쩌래? 연기 잘하는 건가? 이렇게 돼요. 이거 그냥 그런 얘기야. 보라고. 엄마 이거 봐봐. 이 초상화야? 이 얘기예요.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석의 가장 기본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. 막 분석을 막 인물의 어떤 어머니의 마음, 햄릿의 어떤 그 철학적이고 고증적인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15세기, 16세기 이거 할 수 없어요. 뭐냐면 어떤 이야기든 간에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긍정 혹은 부정. 나머지 디테일은 이후 문제예요. 뭔 이야기가 있으면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든 부정적인 이야기든 있어요. 근데 이 텍스트까지만 봐서는 좀 알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전사를 설명해 주자면은 햄릿이라는 어떤 인물이 있어요. 덴마크라는 나라의 왕자인데 어머니하고 관계가 중요해요.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잖아요. 어머니가 어떤 짓을 하냐면 햄릿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햄릿이 태어났겠죠?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.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동생이 있어. 아버지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, 엄마가. 그것도 아버지가 죽은 지 채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했어. 근데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. 야, 아들아, 너는 왜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니? 어떤 기분이 들까요? 아니, 아버지 장례식 지금 방금 끝내고 가는데 결혼식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. 그 안에서 이거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? 그래서 햄릿이 피해 다녀, 엄마를. 때로 미친 척을 하게 돼요.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. 근데 그러다가 햄릿이 죽은 아버지의 귀신을 만나.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듣게 돼. 그 귀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왜 죽었냐면 네 삼촌, 내 동생이 날 죽였어. 그러면 햄릿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자,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지금 나의 현 아버지가 된 격이에요. 근데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.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. 태도가 그게 뭐냐고. 어떤 기분일까요? 이 긍정적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여기서 방법론적으로 하나 접근하자면은 한국말은 뒤에서부터 연기를 하면 참 쉬워져요. 한국말은.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본질을 얘기했죠. 어머니 보라고, 어머니 뭐뭐입니다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1차적으로 접근할 때, 말 자체를 접근할 때 뭐뭐입니다. 그리고 질문을 던져봐요. 근데 뭔데? 뭐냐고? 초상화. 그럼 뭐냐는 거야 결국 이거는? 초상화입니다. 누구 초상화인데? 어떤 분의 초상화입니다. 어떤 분의? 뭔지 모르죠. 어떤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근데 그게 두 형제야. 이거는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이게 뭐야? 뭐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근데 그 그림인가 봐. 어떤 그림을 나눠주는구나. 또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 라는 개념이 생겨요. 어떤 그림? 저기 있는 그림.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어머니가 되는 개념이겠죠.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어떤 그림? 어떤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. 근데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?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이런 얘기구나. 보라고. 자, 보십시오.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이게 돼서 말이 되잖아요.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. 어쨌든 간에 보라고요. 여러분 이제 보세요. 여기 이제 이 그림하고 저기 저 그림 그리고 이게 두 형제분의 초상화예요. 이 말이 되는 거예요. 이제 말이 됐으면 이제 이 역할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역할로서 가져가야 될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. 근데 방금 전에 가져갔다 해줬던 얘기가 똑같아요. 내가 엄마를 열심히 피해 다니고 있었어. 근데 또 내 방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. 왜 아빠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자꾸 개기냐?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. 근데 어머니가 봐봐, 너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라고 자꾸 그래. 너 어떻게 아빠가 아빠야?
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한테 막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. 자, 보십시오. 이 그림과 이게 아버지 그림, 조상왕,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 조상합니다. 이게 이제 1차적 상황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2차적인 본 연기까지 이어진 상황.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. 접근 방식을.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. 지금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이게 뭔가 특별히 어마무시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이 인물이 느끼고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.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는 거가 방금 전 같은 설명이어야 돼요. 누군가에게 햄릿의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다 공감할 수 있어요. 아,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? 근데 얘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? 힘들겠구나. 근데 엄마가 찾아서 자꾸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르니? 라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. 이게 말이 되냐고! 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왜 앞서 자 보십시오. 이 그림과 저기 어디서 나온 연기냐면 본 거예요. 극장에 가서 연기 기가 막히게 한 어떤 배우의 한 장면을 본 거예요. 그걸 보고 이제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. 근데 그가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. 막 감정을 그런 얘기했어. 와, 자 보십시오.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조상입니다. 막 눈 막 뒤집고 막 이러니까 아 저거구나. 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은. 근데 그 과정을 실제로 그 배우는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. 결과물만 착안해서 하려고 하니까. 사실 그 배우가 이런 방향으로 저기를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연기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쳐보면은, 자, 보십시오. 이 그림과 저기 저 그림을 이게 두 형제분의 조상입니다! 이렇게 연기를 했을 거예요. 이 정도는 해야 이 공간 안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냈었을 때 납득이 돼요. 아니면은 이 연기밖에 못해요. 아무것도 없어. 봐. 눈 부드러요. 자, 보십시오.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야. 누구한테 하는 말도.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. 보라고. 엄마 누구 갈 거야? 여기 놓고 하면 엄마 봐봐요.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. 왜냐면 지금 소통 됐잖아요.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라고 불렀잖아. 보라고 이거.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. 이걸 보고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. 아, 엄마구나. 아들이구나. 뭔지 모르겠지만. 여기 그림을 보래. 아무것도 없지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. 이제 이때부터. 저기도 있대. 앵글은 안 보이지만 저기도 있는 거야. 저 그림. 이게 두 형제 분의 초상한 거예요. 근데 보세요.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. 그렇게 돼야지 연기가 성립이 돼요. 근데 이제 무턱대고 접근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 보십시오 막 하는 이 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.